사실 저는 올해 되게 좋은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이 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20년 1월에 운이 좋아서 저는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면서 필요했던 준비 과정이라던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걸 이제 2020년 1월 버전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80% 지원을 받은 거지만 그래도 최신 정보를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포즈가 다소 건방지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집이 약간 바뀌었는데 구조상 조명이 정면에서 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거만해 보이는 포즈일 수 있어요. 세 편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통상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제가 어떻게 최근에 승인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승인뿐만이 아니라 뭐 절차라거나 아니면 그게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행복주택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서 합격을 했는지, 3편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 룸투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저는 39형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룸은 아니고 아파트 형태예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먼저 퀘스천 1번이네요. 간단합니다. 그냥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상이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인 거고요. 그리고 그 금리가 이제 1.2%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중소기업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홀몸일 경우 반드시 내가 연간 3,500 이하를 벌어야 돼요. 여기서 제 연봉이 뽀록 나서 되게 가슴이 아픈데, 만약에 결혼을 한 부부가 중소기업을 다닌다 하면은 부부의 소득이 연 합산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 외에도 짜잘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전체 뭐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3제곱미터로 나누면은 평형이 나오는데 한 23평에서 4평 사이 정도일 거예요. 그거보다 작은 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전세금 총 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급 주택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넓어도 신청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건 뭐 오피스텔도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거용 중에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 어떤 집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행복주택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위주로 알려드릴 거니까 더 필요한 정보는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사이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최대 1억까지 나와요. 100%를 주는 형태와 80%를 주는 형태가 있는데, 내가 2억짜리 집을 가서 80%를 신청하면 1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은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굳이 항상 100형을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승인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겠죠. 이 절차가 어떻게 될까? 저도 찾아봤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을 먼저 가야 돼, 아니면 집을 먼저 찾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렸는데 절차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번이에요. 1번은 본인이 은행을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은행을 가도 상관은 없는데 먼저 필요한 걸 가지고 가면 좋겠죠. 여기에 1번에 은행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출을 받는 적격 대상인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재직증명서랑 신분증이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가면은 일단 심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이거는 사실 봤을 때 중소기업인데 알고 보면 대기업의 자회사인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가 여러 개 있다고 해요.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다니는 회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안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봤냐? 제 옆자리 동료가 그걸 통해서 대출을 받더라고요. 그럼 우리 회사는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대상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가지고 은행을 갑니다. 그게 1번.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갈 집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난 일단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 확인을 받았으니까 집을 찾아야 됩니다. 집을 찾을 때 주의할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인지를 부동산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으면은 계약상 이제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 계약서에다가 만약에 내가 조항을 삽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 거절이 돼도 계약금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행복주택이라서 그 과정이 패스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빌릴 수 있는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의 조건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에 포함이 된다, 계약을 마쳤다, 그러면은 은행을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게 대출이 언제 승인이 될지는 보통 모르는데 2주 정도를 잡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반 정도 그냥 제가 날짜를 지정을 해서 던졌더니 그 날로 맞춰가지고 입금을 해줬습니다. 근데 은행을 갈 때 필요한 서류가 꽤 복잡한데, 이게 다시 찾아와라, 서류를 보강해라 라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은행에 서류를 받아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리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내 돈으로 지불했던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행복주택이니까 사이트에서 그냥 지불한 영수증만 인쇄해서 갔더니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리고 소속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소속 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 코드 확인서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법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인사팀이나 아니면 세무팀 등에 요청을 하면은 이걸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인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만약에 대출 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은행에서 그 날짜에 맞춰서 돈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저는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이게 80은 되게 간단하죠. 사실 100% 주는 거는 좀 더 복잡할 텐데 어쨌든 2020년에 제가 직접 받았던 후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게 이제 경험의 토대로 한다고 했더라도 은행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은행원에게 문의를 하는 게 좋지 싶어요. 이렇게 중소기업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번 영상에선 행복주택이 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